이사 당일 아침 큰딸과 작은아들이 일찍 와줬습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응, 다 됐어. 차에 짐을 싣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추렸더니 작은 승용차 트렁크에 다 들어갔어요. 해피투게더 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입주민들이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영희 씨 환영해요. 드디어 오셨네. 다들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영희 씨 방이에요. 정숙 씨가 안내해준 방은 2층 모퉁이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텃밭이 보이는 방이었죠. 일부러 이 방으로 준비했어요. 영희 씨가 텃밭 좋아한다고 해서. 짐을 풀면서 딸이 도와줬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저도 나이 들면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 그래, 너도 나중에 와. 액자들을 벽에 걸고 옷을 옷장에 넣고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올려놓으니 금세 내 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생활용품을 한 박스 사왔습니다. 화장지며 비누며 샴푸며. 아이고 이런 것까지.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행복하게 사세요. 오후에는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작은 파티였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케이크도 있고 과일도 있고 김밥도 있었죠. 영희 씨를 환영합니다. 다 같이 건배를 했습니다. 물론 술이 아니라 주스였지만요. 이제 우리 식구가 되신 거예요. 앞으로 재미있게 지내요. 영희 씨 잡채 기대하고 있어요. 다들 한마디씩 해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걱정 마. 여기 정말 좋아. 다음 주 주말에 또 올게요. 그래, 그때 잡채 해줄게. 가족들을 배웅하고 돌아서는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정숙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영희 씨. 재미있게 살아요, 우리. 네, 정말 잘 왔어요. 그날 밤 새 방에서 첫 잠을 잤습니다. 낯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창문 밖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 옆방에서 들리는 작은 TV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모든 게 정겨웠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72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삶.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이 기다려졌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딸이었어요. 엄마 이사 잘했어요. 사진 좀 보내줘요. 방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우와, 완전 아늑해 보여요. 엄마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전화를 끊고 일기장을 펴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일기를 쓰기로 했거든요. 시니어 쉐어하우스 입주 첫날.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된다. 남편 나 잘하고 있지? 여기서 행복하게 지낼게. 창밖을 보니 별이 가득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입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정말 여기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도 모든 게 새롭고 반가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혼자 살 때는 9시까지도 누워있곤 했는데 여기서는 저절로 일찍 일어나게 되더군요. 뭔가 하루가 기대되는 느낌이랄까요. 세수를 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운동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영희 씨 일어나셨어요? 복도에서 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네, 오늘부터 운동 같이 하려고요. 아이고 잘했어요. 운동하면 하루가 개운해요. 1층 거실에는 벌써 6분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영희 씨도 오늘부터 함께 하시는군요. 박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텃밭 대장이신 그분이죠. 네, 잘 부탁드려요. 근데 제가 운동을 잘 못해서. 걱정 마세요.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그냥 몸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지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아침 공기가 정말 상쾌했습니다. 먼저 스트레칭부터 해요. 김 할머니가 앞에서 동작을 보여주셨습니다. 68세라고 했는데 정말 유연하셨어요. 김 할머니는 요가 선생님이셨어요. 옆에서 누군가 귀띔해줬습니다. 스트레칭을 마치고 공원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빨리 걷는 분도 있고 천천히 걷는 분도 있었죠. 각자 속도대로 걸으면 되는 거였어요. 영희 씨 숨 안 차요. 조금 차긴 한데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30분 정도 운동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누군가 준비해 놓은 보리차가 있었어요. 운동하고 나서 마시는 보리차가 꿀맛이에요. 다들 보리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해 먹을까? 냉장고에 김치가 떨어졌는데 누가 장 보러 갈 사람? 제가 갈게요. 운전해 줄 사람만 있으면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청년 민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출근 전이었나 봐요. 민수야, 아침 먹었어? 아직이요. 토스트나 해 먹으려고요. 에이, 그게 뭐 밥이야. 된장찌개 끓여놨으니까 밥 먹고 가. 할머니 한 분이 민수 씨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도 아침을 먹으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다란 냄비에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영희 씨, 어제 담근 깍두기 맛 좀 봐요. 정숙 씨가 깍두기를 내왔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비법이 뭐예요? 새우젓을 조금 넣는 게 비법이에요. 이렇게 요리 비법을 주고받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방 정리를 좀 더 하려고요. 어제 막내딸이 보내준 화분도 창가에 놓고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희 씨, 저예요. 지연이. 28살 지연 씨였습니다. 청년 입주자 중 한 명이죠. 어머, 무슨 일이야? 혹시 컴퓨터 쓰실 줄 아세요? 온라인으로 병원 예약하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아이고, 고마워. 사실 그게 너무 어려워서. 지연 씨는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는 법, 로그인하는 법, 예약하는 법까지.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겠어요? 응, 한 번 더 해볼게. 제 손으로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영희 어르신, 다음 주에 스마트폰 교실 열려고 하는데 참여하실래요? 그래, 꼭 참여할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비빔밥을 해먹기로 했어요. 영희 씨는 콩나물 무쳐주세요. 제가 계란 부칠게요. 고추장은 내가 만든 거 쓰자. 각자 한 가지씩 맡아서 준비하니 금방이었습니다. 큰 상에 둘러앉아 비빔밥을 비벼 먹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영희 씨 콩나물 무침 최고예요. 그러게, 뭐 넣으신 거예요? 비밀이에요. 다들 웃었습니다. 사실 비밀은 없고 그냥 참기름을 조금 더 넣은 거였지만요. 오후에는 거실에서 화투를 쳤습니다. 저는 화투를 잘 못하는데 다들 가르쳐 주면서 같이 했어요. 영희 씨, 그거 내면 안 돼요. 아이고, 왜요? 그거 내면 박 할아버지가 나가요. 와이와이 떠들면서 화투 치는 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TV만 봤는데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 왔어요. 문이 열리고 민수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민수야,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오늘 야근해서 늦었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차려 먹어. 네, 감사해요. 민수 씨가 밥 먹는 동안 우리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를 봤죠. 이 드라마 재미있어요. 응, 요즘 이거 보는 재미로 살아. 저녁 8시가 되자 노래방 기계를 켰습니다. 영희 씨 노래 한 곡 하세요. 아이고, 저는 노래를 못해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떠밀려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동백 아가씨를 불렀죠. 가사를 좀 틀렸지만 다들 박수쳐 주었어요. 영희 씨 노래 잘하시는데요. 그러게 숨겨진 가수네.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9시가 넘자 하나둘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방으로 올라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정말 즐거운 하루였다. 아침 운동도 하고 화투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매일이 소풍 온 것 같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딸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너무 재미있어. 목소리가 정말 밝으세요. 다행이에요. 너희들 걱정했던 거 다 기우야. 여기 정말 좋아. 다음 날은 화요일,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생일 파티 날이거든요. 이번 달 생일자는 3명이었어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케이크는 주문했지만 음식은 직접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잡채는 영희 씨가 해주세요.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네, 알겠어요. 드디어 제 잡채 솜씨를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당면 삶고 야채 볶고 양념하고 정성껏 만들었죠. 우와, 영희 씨 잡채 냄새만 맡아도 침 고인다. 다른 분들도 각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밥, 전, 샐러드, 과일. 저녁 6시 생일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집 2번째 생일 파티에 오신 영희 씨를 환영합니다. 사회를 보는 할아버지의 말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이신 정숙 씨, 김 할아버지, 그리고 민수.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불고 소원을 빌고. 소원이 뭐였어요? 비밀이에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영희 씨 잡채 정말 대박이에요. 맞아요. 식당 차려도 되겠어요. 잡채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뿌듯했어요. 다음 달 생일 파티 때도 잡채 해주실 거죠? 그럼요. 파티가 끝나고 청년들이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르신들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고마워, 민수야.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생일 파티라니 언제 이런 파티에 참여해 봤던가요? 밤 10시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텃밭에 채소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옛 친구 정숙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동네 친구 정숙이죠. 영희야, 거기 생활 어때? 정숙아, 정말 천국이야. 너도 빨리 와. 정말? 나도 진짜 가고 싶어. 다음 주에 놀러와. 구경시켜줄게. 며칠 후 금요일 재능 나눔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영희 씨가 뭐 가르쳐 주실래요? 저는 딱히 재능이. 에이, 뭐든 있잖아요. 요리라도 좋고. 고민하다가 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떡집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거든요. 송편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추석 때 유용할 거예요. 다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모였습니다. 반죽하고 빗고 찌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야 예쁘게 나와요. 어머, 내 건 왜 이렇게 못생겼지? 괜찮아요. 못생겨도 맛은 똑같아요. 다 같이 웃으면서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영희 씨, 선생님 해도 되겠어요. 쪄낸 송편을 다 같이 먹었습니다.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맛은 최고였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큰딸 가족이 오기로 한 날이에요. 할머니. 손녀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우리 공주 왔구나.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우리 집보다 넓어요. 손녀는 집 안을 뛰어다니며 구경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텃밭에서 상추를 따서 점심에 쌈을 싸먹었습니다. 와, 진짜 상추다. 손녀가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른 거야. 정말요? 대박. 오후에는 다른 입주민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영희 씨 손녀구나. 정말 예쁘네. 우리 공주 자랑이에요. 손녀는 할머니들한테 금세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돌아갈 때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여기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 언제든 와. 일요일 오전 종교 활동을 하는 분들은 교회나 성당에 갔습니다. 저는 불교라서 절에 가려다가 그냥 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민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유튜브 보는 법 알려드릴까요? 유튜브? 네, 영상 보는 거예요. 요리 영상도 있고 운동 영상도 있고. 민수 씨가 태블릿 PC로 유튜브를 보여줬습니다.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어르신 계정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좋아하는 영상만 모아서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혼자 살 때는 하루가 1년 같았는데 여기서는 일주일이 하루 같았죠. 나이 72에 이런 즐거운 날들이 있을 줄이야.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시니어 쉐어하우스 정말 잘 왔습니다. 매일이 소풍 같은 이곳에서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막내딸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죠. 미국에 사는 딸이 제 새로운 생활을 궁금해했거든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여기 와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그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딸아, 전화 왔네. 끊고 다시 걸게. 영상통화를 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방영희 씨 맞으십니까?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딱딱하고 권위적인 목소리였죠.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서울중앙지검 수사과 김정훈 검사입니다. 방영희 씨 명의로 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제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일단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경찰서로 오시든지 아니면 제가 보내드리는 앱을 설치해서 원격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자녀분들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수사가 새나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범죄자들이 당신 계좌를 노리고 있거든요. 안전계좌요? 네,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지금 당장. 그때였습니다. 똑똑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영희 씨, 저예요. 정숙이. 아, 잠깐만요. 전화기를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진 걸 본 정숙 씨가 놀랐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검찰에서 전화 왔는데. 내 계좌가 범죄해. 정숙 씨가 재빨리 제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누구야? 검찰? 검찰이면 번호가 왜 일반 번호로 떠? 그러더니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영희 씨, 이거 보이스피싱이야. 검찰에서 절대 이런 식으로 전화 안 해.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잠깐만, 지금 당장 다들 모아야겠다. 정숙 씨가 복도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거실로 모이세요. 긴급 상황이에요. 5분도 안 되어 거실에 모든 입주민이 모였습니다. 청년들도 있었어요. 민수 씨는 재택근무 중이었고 지연 씨는 휴무였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방금 영희 씨한테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어요. 검찰 4층에서.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영희 씨 괜찮아요. 다행히 정숙 씨가 와서 끊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때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도 지난주에 비슷한 전화 받았어. 경찰이라면서. 저도요. 국민연금공단이라고 했어요. 김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민수 씨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보이스피싱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일단 앉으세요. 민수 씨는 화면을 TV에 연결하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4층이 제일 많고요. 그런데 어떻게 구별해요? 진짜 같던데. 첫째,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 이체를 요구하지 않아요. 둘째, 안전계좌 같은 건 없어요. 셋째, 급하게 재촉하는 건 다 사기예요. 지현 씨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앱 설치하라는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걸로 핸드폰 해킹해서 개인정보 다 빼가요. 어머, 무서워라. 다들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이참에 대책을 세우자. 정숙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우선 이상한 전화 오면 무조건 끊고 서로한테 확인하기. 그리고 전화번호 다 공유해서 모르는 번호는 안 받기. 통장 비밀번호도 절대 전화로 말하지 않기. 각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민수 씨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제가 어르신들 핸드폰에 후스콜 앱 깔아드릴게요. 스팸 전화 자동으로 걸러주는 앱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 네, 무료예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전화 오면 바로 전화 지연 씨한테 연락 주세요. 그날 오후 내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민수 씨가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이건 작년에 70대 할머니가 3천만 원 날린 사례예요. 어머나, 3천만 원이나? 자녀 납치 4층이었대요. 아들 목소리 흉내 내서. 듣다 보니 정말 무서운 수법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연습해보자. 박 할아버지의 제안에 다들 동의했습니다. 내가 사기꾼 역할 할게. 영희 씨 받아봐. 박 할아버지가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금융감독원인데요. 지금 어머님 통장이 해킹당했습니다. 네? 어떡해요? 영희 씨, 그렇게 당황하면 안 돼. 다시. 정숙 씨가 코치했습니다. 다시 연습했습니다. 여보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왜 일반 전화로 거세요? 끊겠습니다. 잘했어요.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며 연습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이제 진짜 전화 와도 속지 않겠는데? 당연하죠. 그때 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아까 그 번호였어요. 어머, 또 걸어왔네. 스피커폰으로 해요. 다 같이 들어보자. 제가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박영희 씨, 왜 전화를 끊으셨습니까? 이러시면 체포영장 발부됩니다. 목소리가 더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그때 민수 씨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시키는 대로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사님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김정훈 검사입니다. 소속이 정확히 어디시죠? 서울중앙지검 수사이과입니다. 민수 씨가 빠르게 검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김정훈 검사는 없어요. 검사님, 제가 지금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김정훈이라는 검사님은 안 계시네요. 그건 상대방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검사님이시면 검찰청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다시 통화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네, 끊겠습니다. 신고도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영희 씨 완전 프로 됐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지연 씨가 경찰 신고 앱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전화 오면 여기에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번호랑 내용 적어서 보내면 돼요. 우리는 바로 신고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으면서도 보이스피싱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내 친구는 로또 당첨됐다는 문자 받고 속을 뻔했대. 세금 환급해준다는 것도 다 사기야. 맞아, 공짜라는 건 다 의심해야 해. 그날 밤 우리는 시니어 쉐어하우스 보이스피싱 방지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칙을 프린트해서 각자 방에 붙여놓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숙 씨가 좋은 제안을 했어요. 우리 동네 노인정에도 가서 알려주자.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많잖아. 좋은 생각이야. 우리 5명이 노인정에 가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머 영희야, 너 여기서 뭐해? 동네 친구들이 반가워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알려주러 왔어. 우리 집에서 어제 교육받았거든. 간단한 자료를 만들어 가서 설명했어요. 다들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작년에 윗집 할머니도 2천만 원 날렸대. 정말? 무서워라. 노인정 어르신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 주 금요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할아버지한테 진짜로 수상한 전화가 왔거든요. 손자 납치했으니 돈 준비하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손자는 지금 군대에 있는데요. 그리고 목소리도 안 비슷하네요. 신고하겠습니다. 완벽한 대응이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박 할아버지의 침착한 대응을 축하했습니다. 박 할아버지 대단해요. 교육받은 보람이 있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신고한 번호를 추적해서 보이스피싱 조직 일부를 검거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신고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시니어 쉐어하우스는 보이스피싱 안전지대가 되었어요. 누구 한 명한테 수상한 전화가 오면 다 같이 대응했죠. 어느 날 큰딸이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요즘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이 극성이래요. 알아. 그런데 우리는 안전해. 다 같이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 계셨으면. 맞아요. 혼자였다면 저도 당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함께 있으니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죠. 민수 씨가 만들어준 단체 카톡방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수상한 전화 받으신 분 있으면 바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어요. 한 달 후 우리 쉐어하우스는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공동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영희 씨 덕분이에요. 영희 씨한테 전화 안 왔으면 우리도 대비 못했을 거야. 정숙 씨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깨달았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하다는 것을. 이른이 넘은 우리도 서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진정한 가족 아닐까. 시니어 쉐어하우스, 단순히 함께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였죠. 입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여름이 왔고 텃밭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죠. 저는 이제 완전히 이곳 생활에 적응했고 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희 씨, 오늘 수영장 가실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수영장이요? 저는 수영 못하는데. 못해도 돼요. 그냥 물에 들어가서 걷기만 해도 운동이 되거든요. 사실 수영은 평생 배워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나이 72에 무슨 수영이냐고 스스로 포기했었죠. 같이 가요. 저도 작년에 여기 와서 처음 배웠어요. 김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68배 수영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 나이에도 배울 수 있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날 오후 우리 6명이 근처 구민체육센터로 갔습니다. 실버 할인이 있어서 한 달에 3만 원이면 이용할 수 있었어요. 어르신들 오늘도 오셨네요. 수영장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쉐어하우스 사람들이 자주 와서 이미 다 아는 사이가 됐더라고요.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는데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주름진 팔뚝 처진 배. 하지만 다들 비슷하니 금세 마음이 편해졌죠. 영희 씨, 일단 물에 적응하는 것부터 해요. 정숙 씨가 제 손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때요? 괜찮죠? 네, 생각보다 좋아요. 1시간 동안 물속에서 걷고 팔 돌리기도 하고 기초 동작을 배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초보반에 등록해보는 게 어때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 모두 초보반에서 시작했어요. 수영을 마치고 나오니 몸이 개운했습니다. 관절도 안 아프고 기분도 상쾌했죠. 수영하고 나면 10년은 젊어지는 것 같아. 박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젊어진 기분이었거든요. 그 주 금요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재능 나눔의 날인데 오늘은 전직 영어 선생님이셨던 최 할머니가 영어 회화를 가르쳐 주기로 했거든요. 영어라니 이 나이에 무슨. 처음엔 다들 망설였어요. 저도 그랬고요. 어려운 거 안 해요. 그냥 여행 갈 때 쓸 수 있는 간단한 회화만. 최 할머니는 75세인데도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셨어요. Hello everyone. How are you today? Hello. 어색하게 따라했지만 최 할머니가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금세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커피 주문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Can I have a coffee, please? Can I have a coffee, please? 잘하셨어요. 이제 외국 카페 가도 되겠네요. 1시간 동안 간단한 회화를 배웠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식당에서 쓰는 영어 배워요. 네.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어떤 날은 한 할아버지가 장기를 가르쳐 주셨고 어떤 날은 정숙 씨가 뜨개질을 가르쳐 줬죠. 어느 날 민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마을 봉사활동 같이 하실래요? 봉사활동? 네, 동네 초등학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구한대요.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거예요. 어머, 재미있겠다. 우리 중 5명이 신청했습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다음 주 수요일 우리는 근처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할머니들이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안녕 얘들아. 할머니가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 저는 6.25 전쟁 때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각색해서 들려줬어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죠. 할머니,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 아버지가 직접 겪은 일이야.
다른 분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옛날 학교 이야기, 농사짓던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와, 할머니들 완전 재밌어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매달 한 번씩 가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보니까 내가 더 젊어지는 것 같아. 맞아요. 손주들 생각도 나고. 봉사활동을 하니 뿌듯하고 보람도 있었어요. 여름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니어 밴드를 만든 거예요. 우리 노래 좋아하니까 밴드 만들어보자. 박 할아버지의 제안이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기타를 치셨대요. 저는 탬버린. 저는 노래. 각자 할 수 있는 걸 맡기로 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맡았죠. 지현 씨가 유튜브에서 악보를 찾아주고 민수 씨가 중고 악기를 구해줬어요. 일단 동백 아가씨부터 연습해보자. 매일 저녁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소리가 안 맞아서 엉망이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영희 씨 목소리 정말 좋아요. 박 할아버지 기타도 멋져요. 서로 칭찬하며 연습하니 실력이 늘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첫 공연을 했어요. 관객은 우리 쉐어하우스 식구들이었지만 정말 떨렸죠. 자, 해피투게더 밴드의 첫 공연입니다. 민수 씨의 소개와 함께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동백꽃 피고 지는 계절이 오면 다들 박수치며 따라 불러줬어요. 실수도 했지만 끝까지 완주했죠. 앵콜, 앵콜. 2곡 더 부르고 공연을 마쳤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프로 같아요. 칭찬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작은 딸이 미국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수영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밴드도 하고. 정말요? 엄마가? 딸이 놀라워했어요. 사진 좀 보내줘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밴드 연습 사진, 봉사활동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우와, 엄마 완전 팔방미인 되셨네요. 진짜 젊어 보여요. 그래? 여기 와서 정말 젊어진 것 같아. 사실이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표정이 밝아진 걸 느꼈거든요. 등산 동호회도 만들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가까운 산에 가서 등산을 했어요. 영희 씨 등산화 장만하셨어요? 네, 어제 샀어요. 새 등산화를 신고 산에 오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정상까지 갈 수 있을까요? 천천히 가면 돼요. 우리가 무슨 시합하나요? 2시간 걸려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72년 인생에 처음으로 산 정상에 선 거예요. 야오.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따라서 야오. 하고 외쳤죠. 영희 씨 축하해요. 첫 등산 완주. 정상에서 먹은 김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을이 되자 우리는 더 큰 도전을 했습니다. 시니어 쉐어하우스 문화제를 열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다 보여주자. 영어 연극, 밴드 공연, 수영 시범, 요리 전시회. 각자 준비할 걸 정하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저는 요리 전시회에 제 특제 잡채를 출품하기로 했어요. 영희 씨 잡채는 이미 유명하잖아요. 이번엔 더 특별하게 만들 거예요. 문화제 당일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다 왔죠. 할머니 진짜 공연해요. 손녀가 신기해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노래할 거야. 밴드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열광했어요. 앵콜, 앵콜. 영어 연극도 재미있었고 수영 시범도 인상적이었죠. 제 잡채는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셨나? 큰딸이 놀라워했어요. 문화제가 끝나고 정리하면서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다니. 그러게요. 혼자였으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민수 씨가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어르신들 조회수 1000회 넘었어요. 정말? 우리가 유명인이 됐네.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엄마도 여기 보내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노년의 모습이네요. 읽으면서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어머니, 작년보다 건강지표가 다 좋아지셨네요.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내려갔고. 그래요. 요즘 운동도 하고 잘 지내서 그런가 봐요. 무엇보다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새로운 가족들과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이 먹는다는 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함께하면 더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72살, 수영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산에 오르고 밴드 공연을 했다.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일들이다. 함께여서 가능했고 함께여서 젊어진다. 이것이 진정한 청춘 아닐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이맘때 혼자 텅 빈 집에서 요양원 팜플렛을 보며 울적해하던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은 제 입주 1주년 기념일이에요. 아침 일찍 눈을 떴더니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텃밭을 보니 제가 심은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죠. 작년에는 구경만 했던 그 텃밭에서 이제는 제가 상추 대장이 되었답니다. 영희 씨 일어나셨어요? 정숙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서로 안부를 묻는 게 일상이 되었죠. 네, 일어났어요. 오늘 좋은 날씨네요. 그러게요. 오늘 특별한 날인 거 알죠? 무슨 날이에요? 영희 씨 입주 1주년이잖아요. 맞아요. 정숙 씨가 기억하고 있었네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죠. 거실로 내려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축하해요, 영희 씨. 모든 입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케이크와 꽃다발까지 준비되어 있었고요. 어머, 이게 뭐예요? 영희 씨 1주년 축하 파티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걸 준비해 주다니. 영희 씨가 오고 나서 우리 집이 더 밝아졌어요. 맞아요. 영희 씨 잡채도 최고고. 보이스피싱 막아준 것도 영희 씨 덕분이고. 다들 한마디씩 해주셨어요. 민수 씨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1년 동안의 추억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화면에 지난 1년의 사진들이 흘러갔습니다. 첫 입주날 어색했던 제 모습, 처음 잡채 만들던 날,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밴드 공연하는 모습, 등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 우리 정말 많은 일을 했네요. 그러게요. 1년이 10년 같아요. 케이크를 자르고 다 같이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 와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모두에게.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큰딸과 작은아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다 왔어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왔어요. 할머니 1주년 축하해요. 손녀가 직접 그린 카드를 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할머니라고 써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너무 젊어지셨어요. 며느리도 왔네요. 요즘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즐겁게 사신다고. 오전 내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텃밭도 구경시켜주고 제 방도 보여주고 밴드 연습실도 소개했죠.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활발하게 사시다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젊으면 되지.
점심은 다 같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특별히 제 특제 잡채와 불고기였어요. 영희 어르신 잡채는 정말 예술이에요. 지현 씨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모르는 사람들과 사는 게 힘들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요. 이제 보니 완전 기우였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 처음 봐요. 아빠 돌아가신 후로.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너희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내가 잘 지내는 거 보면서. 오후에는 깜짝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입주 희망자가 견학을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이라고 합니다. 70살이에요. 혼자 사는 게 외롭다며 찾아온 할머니였어요. 작년에 제 모습 같았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나섰습니다. 작년에 정숙 씨가 저를 맞아줬듯이 이제는 제가 새로운 분을 맞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천국 같네요. 최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작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1년 살아보니 정말 천국이 맞아요. 집 구석구석을 안내하면서 제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요양원하고는 정말 다른가요?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시설이 아니라 집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죠. 최 할머니는 입주 신청서를 받아갔습니다. 꼭 오세요. 정희 씨가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녁이 되자 특별 공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피투게더 밴드의 1주년 기념 공연이었죠. 오늘은 특별히 신곡을 준비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개사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불렀어요. 가사는 우리의 일상을 담은 거였죠. 아침 햇살 받으며 운동하고 텃밭에 물 주며 하루 시작해 함께 모여 밥 먹고 웃고 떠들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행복이야. 다들 따라 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앵콜, 앵콜. 두 곡을 더 부르고 공연을 마쳤어요. 밤이 되어 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받은 선물들이 가득했어요. 손수 뜬 목도리, 직접 쓴 편지, 예쁜 화분. 일기장을 펴들었습니다. 1년 전 첫 페이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시니어 쉐어하우스 입주 첫날.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된다. 그리고 오늘의 일기를 적었습니다. 입주 1년.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72살에 시작한 제2의 인생. 수영을 배웠고 영어를 익혔고 산을 올랐고 노래를 불렀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다. 아니, 행복하다.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막내딸이었어요. 엄마 1주년 축하해요. 영상통화할 수 있어요. 화면에 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작년이랑 완전 달라요. 그래, 엄마 정말 행복해. 다음 달에 한국 갈 건데 꼭 거기 가볼게요. 그래, 와서 봐. 내가 봐도 놀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다른 방들에서도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정숙 씨는 TV 드라마를 보고 있을 거고 박 할아버지는 책을 읽고 계실 거고 민수는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겠죠. 모두가 각자의 저녁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언제든 문을 열고 나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내려가니 벌써 몇 분이 모여 있었어요. 영희 씨, 오늘도 공원 가요? 네, 당연하죠. 공원으로 가는 길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아침을 먹고 혼자 TV를 보던 그때가 말이죠. 영희 씨, 무슨 생각해요? 1년 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죽은 듯이 살았어요. 이제는 다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진짜로 살아있어요.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니 수진 씨가 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쉐어하우스가 보건복지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어요. 정말요? 네. 다음 달에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 오신대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희망이 된다니 기뻤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친구 정숙이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친구 말이에요. 영희야, 나도 이제 결심했어. 여기 들어오기로. 정말? 잘 생각했어. 너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친구와 함께 산다는 생각에 더욱 기뻤습니다. 저녁 무렵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고 있는데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1년 살아보시니 어때요? 후회 없으세요? 후회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저도요. 나도. 다들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단순히 주거 형태가 아니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한 거지.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양원이 아닌 집을 선택했고, 외로움이 아닌 함께를 선택했고, 늙어감이 아닌 살아감을 선택한 거예요. 밤이 깊어가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해서 그리고 내일이 기대되어서.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72살 나는 요양원 대신 시니어 쉐어하우스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여기는 단순한 집이 아니다. 꿈을 꾸는 곳이고 도전하는 곳이고 함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남편 당신이 보낸 거죠? 그날 TV에서 우연히 본 그 프로그램. 덕분에 나는 제2의 청춘을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기대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함께니까. 시니어 쉐어하우스 정말 잘 왔습니다. 이곳은 우리들의 천국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